구미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설립자의 증손자인 학생에게 특혜 시험을 보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시간 강사 조 개선보다 일자리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변질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경북 지자체들이 내년 예산을 짜면서 행사성 경비를 대폭 줄이고 보조금 사업에도 칼을 대고 있습니다.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4천만 명이 넘지만 20대와 야간 소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한결 포근해져 추위는 누그러지겠지만 연일 초미세먼지 때문에 건강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네, 대기 정체로 인해 연일 공기가 무척 탁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잠시 안개 끼는 곳 있다 차차 거친 뒤 우리 지역 다시 맑은 하늘 드러나겠는데요. 대구와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으로 먼지로 인해 시야는 다소 답답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기가 탁한 날에는 야외 활동은 최대한 삼가는 것이 좋겠고요. 바깥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먼지 배출을 위해 틈틈이 수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는 2도, 안동 영하 1도, 청도도 영하 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 16도, 안동은 14도, 청도는 1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훌쩍 웃돌고 한결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엔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우리 지역 구름 끼는 날이 많겠고요. 내일부터 낮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숙명여고 내신 문제 유출 사건으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구미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같은 재단 중학교 교장 아들에게 학력 경시 대회 시험을 미리 보게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험을 본 학생은 다름 아닌 설립자의 증손자였는데요. 파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4일 구미의 모 사립중학교 3학년 A군은 같은 재단 고등학교가 주최하는 수학 영어 학력 경시 대회를 봤습니다. 시험은 원래 사흘 뒤로 예정돼 있었지만 A군은 별도의 교실에서 혼자서 미리 시험을 본 겁니다. 해당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설립자는 A군의 증조할아버지, 그리고 고등학교 교장은 큰어머니, 중학교 교장은 A군의 아버지였습니다. A군의 나홀로 시험은 아버지인 중학교 교장과 고등학교의 특혜 속에 치러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승마 특기자인 A군의 대회 일정과 시험 일정이 겹치자 교장 아버지가 고등학교에 부탁해 나홀로 시험이라는 특혜를 받아냈습니다. 교장 선생님 아들이니까 어디가 말을 안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거든. 교장 아버지는 아들 실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고등학교에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학교 교장으로서 내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버지로서 욕심이 좀 났다. 그렇게 체크만 해보고 싶었다. 그게 그렇게 잘 친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득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학생들이 A군의 특혜 시험 사실을 알게 되자 고등학교는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 일주일 뒤 경시대회를 치렀습니다. 해당 고등학교는 해마다 학력 경시대회 입상자들에게 특설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상금과 해외 문화 탐방 참가 기회도 줬습니다. A군은 이번 경시대회 입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나홀로 시험 사실이 드러나자 학교 측이 입상자에서 탈락시켰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학 강사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면 법적 교원 지위를 주는 강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따리 장사라고 불리던 강사들이 바라던 내용이지만 오히려 걱정이 커졌습니다. 대학들이 시간 강사를 확 줄이겠다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계명대학교는 신입생 4,600명이 모두 듣는 필수 과목 글쓰기 기초 강좌 120개를 내년 1학기부터 선택 과목으로 바꿉니다. 지금까지 시간 강사들이 주로 강의를 했습니다. 다른 교양 과목 강좌 120개도 한 학기 60개로 줄입니다. 강의는 시간 강사 대신
계약직 교수들이 주로 맡도록 했습니다. 시간 강사는 내년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이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시간 강사 수를 줄이려는 꼼수를 부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임이나 비정규직 교수가 거의 학교의 강의를 다 담당하고 이제 우리 강사들 시간 강사는 강의를 못하도록 해고가 되든 거리에 나왔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대학 측은 교과과정 개편 과정이라고 주장합니다. 글쓰기를 6학점씩이나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교양으로. 선택으로 바꾸자. 그럼 필요한 학생들, 기초가 안 돼 있는 학생은 들을 것이고 그게 안 돼 있는 학생은 일반적인 교과목을 들으면 되지 않느냐. 대학들은 겉으론 법규가 갖춰질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대응팀을 만들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시간 강사는 강사법으로 오히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불안해합니다. 강사법을 핑계로 해서 첫 번째 이제 대학에 대해서 이제 강사를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이 편의적인 어떤 일용직 노동자처럼 편하게 썼다가 편하게 이제 자른 어떤 그런 상황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법적인 신분이 보장되니까 그런 데 대한 어떤 반발로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강사를 대우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시간 강사를 대학에서 몰아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지옥 같다는 택배 노동자 일상이 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CJ 대한통운 파업 사태는 대구도 예외가 아닌데요. 노조는 경찰이 회사 편을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파업에 참여한 택배 기사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길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경찰이 이들을 하나둘 끌어내면서 강제 해산시킵니다.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사람 다친다고요. 살살하세요. 이거 묻겠는데. 파업 노동자는 회사가 대체 배송을 위해 파업 중인 택배 기사 물량을 빼가거나 배송구역 접수를 막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도 중립이 아니라고 노동자는 주장합니다. 파업 가담자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쟁의를 방해하는 건 노조법 위반인데 경찰이 회사 편을 든다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엄중하게 중립을 지키고 사측 불법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눈 감지 말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대한통운 노동자 3명이 작업장에서 숨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노조를 설립한 CJ 대한통운 노조는 올해 1월부터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노동자로 인정하고 저희들하고 대화 나눠주는 그런 사측에 있잖아 요구가 저희들이 부당한 겁니까? CJ 대한통운 측은 파업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면서도 노조와의 교섭 대상자는 해당 대리점들로 회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CJ 대한통운 파업은 전국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지만 유독 대구에서 파장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전국 하위권에 머무는 경북 지자체들이 내년 살림살이를 뿌리면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고 있습니다. 행사성 경비를 대폭 줄이고 각종 보조금 사업에도 칼을 대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 기준 재정 자립도 17.87%, 전국 최하위 수준인 상주시가 행사와 축제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성주봉 단풍축제와 경천섬 걷기대회 등 소모성 사업으로 분류된 50개 행사를 없애고 이통장 체육대회 등은 경연제로 돌렸습니다. 대표 축제지만 흥행이 저조한 상주 이야기축제 예산 18억 원도 본 예산에서 빠져 현재 통폐합이 추진 중입니다. 내년도 행사의 절반 이상 21억 원을 삭감했고 공무원 해외 연수 비용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낀 예산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일자리 예산으로 돌렸습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63억 원 늘린 292억 원, 사회복지 예산은 165억 원이 증가한 1,641억 원입니다. 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재생,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초점을 둔 다양한 투자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성군도 행사성 경비를 줄이는 한편 국도비와 군비로 중복 지원되는 보조 사업의 지원 비율을 낮추는 등 37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반면 국도비 보조 재원을 올해에 이어
경북 13개 군 중 가장 많은 2,021억 원을 확보해 살림살이에 숨통을 틔웠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빅데이터로 분석해보니 경주를 찾는 연간 관광객이 4천여만 명으로 종전 방법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결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20대 소비와 야간 소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빅데이터로 분석한 경주 관광객과 소비 형태를 김철승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관광 정책을 수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객 수입니다. 그런데 관광객 수가 조사 방법에 따라 서너 배가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종전 방식으로 집계한 지난해 경주 관광객은 1260만 명, 통신사를 기반으로 한 유동인구는 4천여만 명이나 됐습니다. 올 9월까지도 종전 방식은 950여만 명인데 비해 빅데이터로는 3천여만 명으로 3배 이상 차이가 생겼습니다. 경주시는 지금껏 대표 관광지 불국사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량에다 불국사를 찾지 않은 관광객을 감안해 25%를 대 관광객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90%의 정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데이터를 나오기 때문에 정책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또 카드 사용 데이터를 근거로 한 숙박과 음식, 레저, 관광 등 4대 지출은 지난해 5,300여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남성이 전체 소비의 67.7%를, 연령대별로는 40, 5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20대 소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20대층의 방문객이 높으나 실질적인 소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20대가 선호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강릉 등 다른 도시와 비교해 오후 6시 이후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아 야간에 즐길 거리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분들의 소비 패턴이라든가 여러 관광 행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경주의 관광 발전 산업을 위해서 잘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훨씬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광 정보가 파악된 만큼 이를 정책에 반영해 성과를 내는 것에 행정력이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오늘 오후 1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을 소환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교육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경력이 적힌 선거 홍보물 10만 부를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대구 중부경찰서는 강 교육감이 홍보물 제작에 직접 관여했는지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대구시가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관련 주민 설명회를 오는 29일 팔공산 시민안전 테마파크에서 엽니다. 설명회에서는 팔공산 구름다리 추진 상황과 계획, 주변 환경 현황, 건립에 따른 영향 등을 설명합니다. 대구시는 팔공산권을 핵심 관광지로 만들고 교통 약자들도 즐길 기회를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팔공산 구름다리는 케이블카 하차장에서 낙타봉까지 320m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데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을 훼손하는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연간 16조 원이 넘는 소득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16년 기준으로 경북에서 16조 1천억 원이 대구와 수도권 등 대도시로 유출됐습니다. 근로자의 근무지는 경북이지만 주거지는 대구와 수도권 등 다른 도시에 있어 소득이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경우와 공장은 경북에 있지만 본사가 수도권에 있어 수익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충남은 연간 25조 원이 역외로 빠져나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소득 유출이 가장 심각했고 반면 대구는 연간 7조 원이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 경북 도의원 월정 수당이 2.6% 오릅니다. 경상북도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도의회 의원 월정 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현재보다 2.6% 오른 3,65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도의원들은 월정 수당과 별도로 해마다 1,800만 원의 의정 활동비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한 직원 인사 배심원단을 운영합니다. 대구시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 15명의 직원 배심원단이 회의를 열고
경무 또는 기피 전문직위 심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공개 검증 절차를 강화해 신뢰할 수 있는 인사를 하고 직원 만족도를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기 정체로 인해 연일 공기가 무척 탁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짙게 안개 끼는 곳에 있다가 차차 거친 뒤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는데요. 대구와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으로 먼지로 인해 시야는 다소 답답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기질이 안 좋은 날에는 최대한 바깥 활동은 삼가는 것이 좋겠고요.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먼지 배출을 위해 틈틈이 수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는 2도, 안동 영하 1도, 청도도 영하 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16도, 안동 14도, 청도는 1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훌쩍 웃돌고 한결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엔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도, 영천 영하 3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영천 모두 16도 예상됩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영하 4도, 김천 영하 4도로 아침에는 날이 쌀쌀하고요. 낮에는 문경 14도, 김천 15도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영하 1도, 예천 영하 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14도, 예천 12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7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우리 지역 구름 끼는 날 많겠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낮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